차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느낌은 저한테 너무 어려운 분야구나.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졸업할 때 좀 그런 고민을 하게 됐죠. 제가 계속 음악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이 아닌 다른 일을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아주 우연한 계기로 드럼 서클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보는 순간 나 저거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뭐 드럼 서클 시작하게 됐고요. 더불어서 드럼 서클 할 때 많은 분들이 젬베를 가지고 참가하시죠. 그래서 젬베를 좀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젬베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악기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젬베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문화, 그 전까지는 아프리카라고 하면 그냥 TV에 소개됐던 그런 이미지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그 젬베를 통해서 많은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젬베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문화적인 어떤 그 고귀한 이야기들을 알게 되고요. 또 젬베를 통해서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프리카가 저한테는 아주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살고 계신 곳,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 곳, 그렇게 이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드럼 서클이라든지 아프리카 댄스라든지 아니면 젬베 워크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진행하면서 저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사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른 분들에게 말로 전달하거나 표현하는데 사실 우리 문화에서는 굉장히 서툴러요. 네, 그래서 그 타악이란 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또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소리로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서 소통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그 소통이 잘 되지 원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든 사회든 분명하게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비용을 사실 지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악이 여러 곳곳에서 공원이든 어디든 가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그러니까 시간을 함께 보내고 소통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통의 부재라는 문제를 타악을 통해서 좀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별한, 그래서 저도 참 그 문제를 곰곰이 언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작년 그 미국 워크숍 갔다 오면서 시차 적응 때문에 다닐 때도 한 일주일 동안 집에 묵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나 젬베 연주하지 않으면, 나 드럼 서클 하지 않으면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젬베는 저한테 그 편안함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농담삼아 친구들한테 외로워 그러는데 그 외로움을 팍 날려버려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나몰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은 이영롱이에요. 참 어렵죠? 그죠? 성이 양식이 아니고 천만다행입니다. 나몰이는 저희 선생님, 선생님이신 마마디 케이타가 제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저를 그냥 나몰이라고 부르시는데요. 그 이름 아주 제가 자부심 있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만댕음악의 이야기, 만댕음악 중에서도 젬베에 얽힌 이야기들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특히 음악하는 젊은 친구들이 젬베를 많이 관심 있어하고 배우고 또 기타라든지 다른 밴드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그렇죠. 다행입니다. 짧게 혼자 여러분들이 아마 TV에서 보셨던 젬베,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젬베랑은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젬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젬베가 어디에서 온 악기인지 알고 계세요? 브라질? 브라질? 젬베는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지금 여기 지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제가 눌러야 됩니까? 아니요. 예, 아프리카 중에서도 아프리카 보이시죠? 아프리카 중에서 서아프리카에서 온 악기인데요. 보시면 아프리카는 저렇게 돌도끼처럼 손도끼처럼 생겼죠. 툭 튀어나온 부분이 바로 우리가 서아프리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크게 북부에 있는 여러분 아시고 있는 이집트, 리비아 이런 나라, 알제리 이런 나라들은 사하라 사막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는 사실 문화권으로 본다면 이슬람, 중동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고 있지만 아프리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문화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말 아프리카는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사하라 사막 아래쪽 사람들, 서아프리카라든지 중앙아프리카 사람들을 이제 아프리카라고 하죠. 예전엔 저기도 무역을 했습니다. 아시아의 실크로드가 있었다면 저기는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는 대상들이 있었죠. 대상들이 중동에 물건들을 가지고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서아프리카든지 중앙아프리카든지 그렇게 왕래를 했었죠. 그래서 젬베는 서아프리카에서 온 악기입니다. 그 다음 그림 그려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프리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넓은 초원에 길인가? 사자가 뛰어다니고. 아니 혹시 저와 연비가 비슷한 분들은 혹시 타전 기억하세요? 예, 타전 기억하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아프리카 음악 한다고 그러면 그거 뭐 음악 할 거 있어요? 대강 적당히 걸치고 차가지고 우가우가 하면 그 음악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아프리카에는 찬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인류의 출발이 거기였으니까요. 그죠? 인류의 출발이 거기였으니까요. 아프리카 젬베가 온 그 서아프리카 지역이는 크게 보면 지금 저기 소개되어 있는 가나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가나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보시죠. 9세기부터 13세기까지 가나 왕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큰 왕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말리 제국입니다. 바로 그 말리 제국에서 이 젬베가 오게 된 겁니다. 순디아타 케이타,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개토 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 순디아타 케이타가 가나 제국을 멸망시키고 말리 제국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 만사무사 왕의 그림인데요. 만사무사가 어떤 왕이냐면 순디아타 왕의 손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어쨌든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쯤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사무사가 얼마나 강성하고 또 말리족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였냐면 나중에 12세기쯤 되면 말리 사람들이 대상을 통해서 이슬람을 믿게 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어떤 신을 믿고 있었냐면 다신을 믿었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 정령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무, 큰 산, 돌, 성스러운 장소, 정령이 있다고 해서 다신교인들이 어쨌든 이슬람을 받아들입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메카로 순례를 한번 하게 되죠. 아마 저는 이슬람을 잘 모르지만 이슬람을 믿는 분들은 메카로 순례 가는 걸 평생에 한 번에 어떤 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말리 제국의 그 수도에서 혼자 가지 않았겠죠. 신하들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죠? 노예도 잘 데려갔을 거고 그죠? 그리고 시종 드는 사람도 데려가고 음식하는 사람도 데려가고 그래서 이제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메카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경비를 쓰게 되죠. 경비를 무엇으로 결제를 하냐면 금으로 결제합니다. 금으로 결제하는데 지난 도시마다 이분들이 금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금값이 폭락을 해요. 폭락을 하는데 그 금값이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10년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부자였냐? 말리 제국에 있는 지금 지나가면 보시면 그 니제르 강이라는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그 니제르 강이 중류 정도 가면 주변에 뛰어난 금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때문에 구해졌고요. 또 하나는 그 대상들이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려고 그러면 통행료를 내야 됩니다. 지금도 사실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제가 예전에 2006년도에도 기니 가서 이제 지나가려면 사람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 이렇게 내어야 되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통행료, 고속도로 가면 통행료 내는 것처럼 터미널 차 하나 봤잖아요. 사람 다 발라요. 인도세처럼 다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홍구 갈 때도 보니까 홍구에서도 사람마다 다 봤는데 문제는 지나가는 중요한 장소마다 받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은 사람 봤지만 예전에는 사실은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이 얼마에 따라서 얼마. 그리고 낙타가 한 마리 있으면 낙타 한 마리 얼마. 뭐 이렇게 받았답니다. 근데 그 기록에 보면 대상들이 한번 이렇게 상단을 꾸려서 떠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갔냐면 한 인력을 써서 이렇게 사하라상을 걸어가면 그 길이가 그때는 25km 가시겠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통영소만 봤더라도 엄청난 사실 불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지금의 역사학자들은 그때 만사무사가 살았던 시대에 만사무사 왕이 세계에서 아마 제일 부자였을 거라고 부자에 있는 사람 중에 왕의 한 사람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사실은 젬베란 악기가 말리 제국이었고 그 말리 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조그만 왕국이 아니라 그 서아프리카에서는 아주 찬란한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던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만댕 문화, 그래서 말리를 사실 그분들 말링케말로 만댕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만딩고라고 들어보셨어요? 아까 우리 여기 설명하시는 분이 노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1430년 후반쯤 되면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처음으로 배를 타고 그 해안에 들어오죠. 서아프리카 해안에 들어옵니다. 노예무역이 시작되죠. 노예무역이 시작되는데요. 만딩고라는 말은 그 말리 사람들, 말링케가 영어식 발음으로 만딩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시는 뭐 뿔이라는 소설에 뭐 킨타쿤테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다 어디 출신이냐면 저 서아프리카 아니면 조금 아래에 있는 콩고 중앙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분들을 부를 때 만딩고라 부르고 사실 그분들의 음악이 지금 저희가 하는 그 만딩 음악이 그 남미라든지 북미로 흘러 들어가서 지금의 아프로 쿠반이라든지 아니면 재즈의 모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런 악기들이 드럼셋의 모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송가이 왕국이라고 있었는데요. 말리 제국이 그 다음 이제 송가이 왕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 제가 아까 1430년도 초반 후반 되면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한 1600년 정도 되면 그 지역에 있던 이제 부족 국가들이라든지 왕국들을 표시한 거고요. 보시면 끝에 보시면 저기 잘 보이지 않는데 동그랗게 여기 뭐 포르투갈하고 동그랗게 파란색으로 그림 그려져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요새예요, 요새를 만들어서 저기서 이제 노예들을 데리고 왔다가 이제 배로 시도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한 거죠. 사실 또 하나 뭐 노예무역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이보리가 상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보리 코스트 왜 그렇게 부르게 됐냐면 포르투갈이로 상이 배가 들어오면 해변 모두가 하얗게 빛나는 거예요. 왜냐면 코끼리를 상하를 얼마나 많이 채취했으면 멀리서 보이는 게 상하처럼 빛나서 그렇게 사실은 이름이 붙여진 거거든요. 그런 이제 작업들을 그 사람들이 한 거죠. 그 다음 보내주세요. 그러다가 어쨌든 한 1800년, 80년대 후반쯤 되면 이제 그 지역 서아프리카의 말리 지역, 말리 왕국의 영토가 프랑스 식민지가 됩니다. 프랑스 식민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보이는 중량에 저희가 생각하는 게 보시면 기니, 이러면 되는데 기니, 뭐 세네갈, 그 말리, 코트디부아, 부르키나파소 뭐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옛날 그 말리 제국의 영토의 사람들이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기니예요. 여기가 세네갈이에요. 세네갈은 여기 보면 여기가 감비아예요. 여기는 감비아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기니 안에서 보면 기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니제르 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말리를 돌아가서 여기서 나이지리아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 여기 옆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 초콜릿의 가나예요. 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기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기 지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개 나라 정도로 독립을 하죠. 다음 보여주세요. 네, 기니. 또 넘겨주세요. 이제 전배가 나왔습니다. 네, 전배가 나왔습니다. 기니의 첫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세쿠 뚜레 대통령이었어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세쿠 뚜레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실 옛날 말리 제국이 가지고 있던 음악적 유산 뿐만 아니라 말리 제국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화적인 유산들을 어떻게 하면 세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 알릴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립국가원을 만듭니다. 국립국가원. 그래서 이제 저분들이 그 프랑스 식민지에서 불을 썼으니까 그 국립국가원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모모트 발레도 뭐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발레는 유럽선에 말하는 이런 발레가 아니고요. 사실은 아프리칸 댄스예요. 아프리칸 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발레에 대한 국립 발레단이 3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오늘 제가 젬베를 설명을 왔는데요. 사실은 그 서아프리카 지역에 젬베만 있는 악기는 아니죠. 유명한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흥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우쿨렐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쿨렐레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좀 작은데요. 그래서 염소 가죽이라는 가죽을 가지고 덧대어서 클라우스처럼 둥글게 만들죠. 만드는 데다가 할 때 쇠에다가 뭐 줄을 하나, 2개 정도 두고 이제 연주를 하죠. 지판은 없어요. 마치 바이올린처럼 적당히 알아서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적당히 알아서 듣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뭐 악보 붙이면 부르는데 잘하세요. 은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악기고 또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악기가 뭔지 아세요? 이 악기는 코라라는 악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짧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악기 동영상이라든지 연주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기억하세요. 이건 그 서양의 하프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건 많이 본 거 아시죠? 네. 발라폰이라는 겁니다. 이 악기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사실 마림바 뭐 이런 악기들이 된 거죠. 된 건데 왜 제가 이 세 악기를 보여드리냐면요. 이 세 악기가 만든 문화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 젬베보다도 사실 예전에는 더 중요한 악기였어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저분들은 사실은 기록 문화라는 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의 역사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만사무사라든지 그런 왕의 역사를 어떻게 하냐면 음악가들을 시켜서 다 외우게 만들죠. 그죠? 다 외우게 만들어서 뭐 하면서 악기 연주하면서 코라 연주하면서 음유시인처럼 그걸 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를 알았던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말랭키 말로는 젤리라고 그러고요. 젤리. 불어로 말하면 글료라고 그럽니다. 글료. 직업 세습적인 음악가들이 사용한 악기가 보여드렸던 흥건이랑 코라랑 그 다음에 발라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젬베는 그러면 젬베만 연주하느냐? 사실 젬베가 제대로 연주되기 위해서는 저는 흥건이, 코라, 발라폰을 함께 연주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 연주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아마 언젠가는 제가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제 젬베 연주자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젬베 연주자. 저희들이 이제 젬베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국악 창 그러면 전라도 지역을 어디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강주 지역, 보성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젬베가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쿠 뚜레 대통령이 그렇게 발레드 졸리바라든지 발레드 아프리카를 만든 이후에 65년, 67년 이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을 전 세계로 투어를 시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왔다 가고요, 소련에도 왔다 가고요, 북한에도 왔다 갔어요. 불행히도 한국은 오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적 문제 때문에 86년쯤 되면 발레단이 다 해체되어 버립니다. 해체되어 버리는데 어쨌든 서방에, 유럽에, 미국에 처음으로 젬베라든지 만댕 음악을 소개한 사람들이 바로 발레르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이 파마드 코나테.
이분은 볼라카 도콘데. 이분은 마마데 케이타, 제 스승이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연주하는 모습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연주하는 콘서트형 연주입니다. 원칙은 젬베는 저게 콘서트 연주가 아니라 마당에서 우리가 풍물놀이 하듯이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마당에 띄워놓은 악기인데 그걸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국립국악원에서 만든 것처럼 발레드 졸리바, 발레드 아프리카에서 무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저런 형태로 지금 변형된 겁니다. 그 다음 예,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저희가 이제 젬베를 음악을 하나 연주하려고 그러는데요. 많은 분들이 젬베를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젬베는 그냥 느낌대로 연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젬베 연주하는 건 왜 연주하는지, 어떨 때 연주하는지, 어떤 리듬을 연주하는지 사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중에 오늘 모리바야사라는 리듬을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 모리바야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실 이 음악은 여성들을 위한 음악이에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본인이 뭐 죽을 만큼 아프다든지 자식을 그런 상황이 다 끝나는 상황이 아니다. 끝날 쯤에 이 모리바야사를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마을을 돌아다니고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이분들이 애초에 믿었던 건 이슬람이 아니라 다신을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정령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 마을마다 그 정령의 대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성황당 같은 곳에 가서 죄를 하나 지내고 자기 입부터 갈아입고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이 문제를 다 이겨냈다라고 할 때 연주하는 곡입니다. 모리바야사. 중간에 짧은 노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할 거예요. 모리바야사 예 모리바야사 그러면 그냥 따라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거는 굉장히 격식이 이렇게 감상하는 게 아니고요. 신나신 분들 춤추시면 돼요. 네. 사실은 젬베 음악은 춤추는 음악이에요. 춤을 위한 반주 음악이에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모리바야사를 연주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모리바야사를 연주할 때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보시면 되냐면 저희가 연주하는 그 악기 젬베 그다음 얘를 상박이라고 그러고요. 얘를 킹킹이라고 그러고요. 얘를 두눈이라고 그래요. 전체를 할 때 두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위에다가 베리 소방울처럼 있죠. 각기 다른 리듬을 연주합니다. 모아서 하나의 리듬이 되죠. 그래서 드럼셋을 하나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붙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볼게요.